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향후 국내 통화정책 전망 뉴스포인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끝자락에 미국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연준은 간밤에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에서 5.5%에서 4.75 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총 12명의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네, 0.25%포인트 내릴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0.50% 인하로 결정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에 4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연준이 실기했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인하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거겠죠. 맞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연준은 이어서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서 더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도 FOMC는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결국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와 함께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좀 과감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말까지 한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두 번의 회의가 남았는데 이 추가 인하가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연준은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습니다. 네. 이는 연내 0.5%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에 3.4%, 2026년 말에 2.9%, 2027년 말 2.9%로 각각 예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8년 이후에 장기금리 전망은 6월에 2.8%에서 2.9%로 0.1%포인트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기준금리가 내렸다가 2018년부터는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고요.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2%로 예상하면서 올해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6월 예측치보다는 높았고 연말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보다 낮췄어요.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을 하면서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긴축 통화 정책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준 결정하고 또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서 연준 의장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은 완만한 성장과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동안 우리는 기다렸다.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확신을 얻는 형태로 우리의 인내가 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날 이제 단행한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제 빅컷을 이제 새로운 속도로 봐선 안 된다면서 시장의 과도한 추가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빅컷을 단행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된 경제 지표들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향후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전망 요약에는 FOMC가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느리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나 2020년 팬데믹 직후와 같은 어떤 이 제로 금리 정책이 재시행될 수 있냐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어요. 네. 그는 제로 금리로의 복귀 가능성 질문에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아마도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느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어떤 성장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11월 다가오는 미 대선은 이날 빅컷 결정을 포함해서 이 통화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은 이번에 이제 내가 연준에 있으면서 맞는 4번째 대선이라면서 정치적 결정을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은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는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적 원인, 정치 이슈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이제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의 정책 전환을 택한 이상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 연준의 빅컷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미국까지 빅컷으로 이제 통화 정책 전환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를 경기 하강에 이제 순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한은도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2%였어요. 이게 2021년 3월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한은은 경기를 고려한 어떤 그 통화 정책 전환 필요성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보면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분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이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 속도를 결정하는데 또 가장 또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 성장 흐름을 꼽았어요. 2%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던 또 한국, 미국 간 이제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좁혀지면서 내외 금리 차이에 따른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측면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더 수월해진 것도 보입니다. 또. 네, 방금 말씀해주신 중에 그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섣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 대출 탓에 이 금리 인하의 양대 핵심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금융 안정이 아직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에 한은의 통화 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이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라면서 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춘다던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서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부동산발 이제 금융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을 보면 이게 그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증가폭인 8조 2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 급증세는 뚜렷하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이달 들어서도 그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9월도 은행권이 계속 이제 대출 막고 있는데도 감소폭이 예상보다 이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려대로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가계대출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은으로서는 당장 10월에 서둘러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긴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11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앞서 이 총재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10월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어렵다면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국내 금융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하느니 이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오늘 FOMC 이제 회의 결과와 관련된 시장 상황 이제 점검 회의에서 미국 통화 정책의 피봇이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향후 국내 경기, 물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갖춰졌다. 또 이렇게 봤고요. FOMC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총재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 좀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니까 통화 긴축적으로 평가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고 미국 달러화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주요국의 통화 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데다가 미국 대선과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네,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연준 결정에 대해 어떤 분석들을 내놨습니까? 이 국내 채권 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두고 약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긴축 완화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해지는 데이터를 확인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금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IM증권은 미국의 빅컷으로 하느니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이 만들어졌다면서 내수나 이제 수출 등 국내 지표가 좋지 않은데 글로벌 통화 정책까지 변화하면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내수가 하반기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이 미국이 이번에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1월로 미뤄야 될 이유는 없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11월 기준금리 인하에 좀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 B컷을 단행했으니 한은도 10월에 25bp를 내려야 된다는 이 명분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신영증권은 이제 11월 인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본다면서 10월 초 연휴도 있는데 이 기간에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